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을 믿지 않는 건 사람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게 말도 안 되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믿기지 않은 일을 자신도 경험하고, 그래서 경험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자신이 전에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똑같은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된다면? 이번 이야기는 두칸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두칸반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두칸반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 귀신이라는 거 절대 믿지 않았어요. 그때가 조력이 20년 가까이 됐을 때인데, 그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누가 귀신 얘기를 하면 말이죠. 왜 나만 귀신이 안 보여? 그렇게 낚시해도 귀신 콧방귀 소리 한번 못 들었다. 그냥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었죠. 저도 밤낚시하면서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누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누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든지, 그때 그런 느낌을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같이 동출한 사람들도 동시에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급하게들 자리에서 나오느라 받침대며 살림망이며 놓고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그건 지금까지도 그냥 느낌이려니 해요. 달빛만 있고 주변이 무덤 들인 저수지라면 그런 느낌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거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몰리면 겁먹고 물건도 두고 올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강원도 어느 계곡지에 선배랑 후배에서 셋이 같이 간 날이었는데요. 거긴 휴대폰도 터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강원도 쪽 어디가 좋다더라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낚시 텐트까지 쳐놓고 불법 자대 만들어 놓고, 그런 곳들은 10중 8구는 낚시꾼 텃세가 엄청나거든요. 어떻게 자리 좀 잡을까 하고 구석진 곳으로 갔는데도 이게 아니나 다를까 낚시꾼 몇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비. 그래서 신랑이 버리기 싫어서 그냥 나와서 그 선배가 아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찾아간 곳이었거든요. 그때 거기. 우린 그런 이유로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져서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가 거긴가 하면서 아주 산속 깊은 오지도 아닌데 데이터도, 그리고 전화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긴 낚시에만 전념할 수 있겠다 하면서 얘기한 것도 기억나는데, 그리고 떡밥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물이 엄청 차더라고요. 그때가 가을이었는데 그렇게 찬 물은 처음이었어요. 강원도라 이 물부터 다르구나 또 그렇게들 떠들면서. 그리고 날씨가 엄청 춥더라고요. 물가에 있으면 가을이라고 해도 새벽엔 추워지니까 라이트 패딩 정도는 챙겨가는데, 그날은 라이트 패딩에 바람막이를 입어도 춥더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에서 좀 더 위쪽에 그 파라솔까지 있고 낚시하는 좌대가 있더라고요. 개인이 만든 불법 좌대. 그런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우린 그 뭐냐, 개인이 그렇게 좌대를 만들고 시간 되면 나와서 낚시를 하나보다 하고, 처음엔 그렇게 좌대가 있구나 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낚시를 했는데 새벽 3시쯤 됐던 것 같아요. 선배가 출출하니까 컵라면이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컵라면을 먹으려고 모였는데, 어라? 처음 본 그 좌대, 파라솔까지 쳐진 그 자리, 분명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새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갯짓만 이렇게 했거든요. 그쪽으로. 밤이니까 조용한 소리도 다 들리니까 제가 고갯짓을 하니까 일행들도 쳐다봤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얼핏 봐도 덩치가 상당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잠시 가만히 있더니만 물 쪽으로 냅다 달려가더라고요. 후배가 저거 뭐야 이러면서 제일 먼저 달려갔고, 그 뒤에 저랑 선배도 같이 일어나서 가려는데 선배가 뒤에서 야 가지마, 그러니까 달려가던 후배도 멈춰서 돌아보고, 선배는 저랑 후배한테 빨리 오라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손짓을 해요. 그러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온 저희한테 조명이란 조명은 죄다 키라고 그러고, 그런 뒤에
짐 정리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그때 그 사람 물에 들어가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그냥 봐도 덩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달려가서 물에 뛰어드는데 소리가 안 났다는 거죠. 그때 거긴 조용해서 떡밥 묻은 손을 이 물에 씻는 그런 소리까지 들렸는데 말이죠. 그리고 우린 바로 짐 정리하고 내려왔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바로 빠져서 집으로 가려는데 선배랑 후배가 아침에 해 뜨면 다시 한번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땐 저도, 그러니까 그 밤에 거기 무슨 일인지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또 뭔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멀찌감치 빠져나온 뒤에 차를 세워두고, 그리고 밖에 테이블 하나 펴고 또 가지고 간 음료도 마시면서 좀 전에 있었던 얘기부터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날이 밝더라고요. 해가 완전히 뜨고 차들이 돌아다니는 시간. 우린 다시 어제 낚시한 자리로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 본 그 자리에 도착하니까 좌대에 자리가 없어요. 분명 좌대가 있는 걸 봤었고 파라솔 쳐진 것도 봤는데 거기엔 좌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거기 좌대를 만들고 낚시를 했던 흔적은 있어요. 오래된 흔적. 그리고 어젯밤엔 터지지 않았던 전화, 데이터 연결도 안 돼서 인터넷도 못했었는데 그땐 셋 다 전화가 멀쩡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우린 그 자리에서 다시 바로 빠져나왔는데요. 차로 가는 길에도 내내, 집으로 가는 길에도 내내 귀신에게 홀렸었던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고, 나중엔 각자 지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는데요. 그중엔 놀라는 사람도 있었고 예전 저처럼 비아냥거리면서 웃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게 귀신 얘기를 했다가 저한테 무시당한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 간 그 계곡집, 거긴 선배 지인이 알려준 것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셋이 기억을 살려서 위치를 찾아봤는데 거긴 지명도 나오지 않는 무명 계곡지였습니다. 두칸반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밤엔 물에 돌아나 던져도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그 고요함 속에 사람이 물로 뛰어들었는데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오래전 낚시를 한 흔적이 있었다. 그날 밤 두칸반님 일행이 본 건 뭐고 그 자리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